어떤 사람은 이혼하고 나서 재혼을 하거나 혹은 혼자 살더라도 아주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이 있고, 또 어떤 사람은 이혼하기 전보다 어려워지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건지 이유가 궁금합니다. 이혼한 분들이나 이혼하고 싶은 분들은 제 강의 잘 들으셔야 됩니다. 이혼을 이미 한 분도 잘 들어야 되고, 이혼을 하고 싶은 분은 더 잘 들어야 됩니다. 정말 우리 현 시대는 이혼도 많이 하고, 또 이렇게 재혼도 많이 하고, 세 번째 결혼도 많이 하고, 이런 세상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아주 좀 길더라도 자세하게 풀어줘야 될 강의예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답변하기가 어려운 강의입니다.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운 강의지만 제가 좀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. 제가 왜 부담스러운 강의라고 말씀을 드렸냐면, 이 강의는 듣는 사람에 따라 자기 욕심의 잣대로 듣게 되면, 제가 아무리 명강의를 해줘도 자기 욕심의 잣대로 듣게 되면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자기 입장으로만 모든 걸 생각하니까. 근데 제 강의를 객관적 잣대, 객관적 입장으로 듣게 되면 100% 이해가 됩니다. 그리고 100% 공감을 하게 되고, 그래서 우리 법회 가족이나 이 유튜브를 듣는 우리 국민께서는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내 입장, 내 잣대, 내 욕심으로 이 강의를 듣지 마시고, 내 욕심은 좀 잠시 내려놓고 객관적 마음, 객관적 잣대로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상세하게 제가 좀 말을 해보겠습니다. 우리가 이제 이혼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고요. 이혼하는 이유는 이 또한 운명에 나와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첫째, 이혼을 하는 이유는 남편의 질량이 더 높든지 부인의 질량이 더 높든지, 어느 한 사람이 질량이 더 높은데 한 사람이 그걸 따라주지 못해서 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남편의 사주팔자는 80점이에요. 근데 부인 사주팔자는 60점이야. 근데 그 20% 갭을 좁히지 못해가지고 갈등을 하다 헤어지는 경우가 있다. 두 번째는 궁합이 서로 나쁘거나 서로 상극관계이거나 운명을 치는 작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. 예컨대 부인 사주가 남편을 극하는 기운, 극보의 기운, 이런 경우에 남자가 밖으로 돌게 되고 바람 피는 경우도 있고, 뭐 외박하는 경우도 있고,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, 부인이 남편을 극하는 운을 가졌을 때, 그래서 실망감을 주어서 이혼을 하게끔 만드는 경우가 있고, 또 남편이 처를 극하는 기운, 극처의 기운, 부인을 극하는 기운이 있어서 속된 말로 호리비팔자입니다. 예를 들어서 극하는 기운이 있어서 부인이 몸이 아프고 힘들고 막 치이는 느낌을 받으니까 답답하고 갇힌 느낌이고, 밖으로 막 탈출하고 싶고,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막 남편을 괴롭히다가 이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유는 뭐냐? 본질의 성품이 있는데, 성격. 본질의 성격이 남편은 인품이 좋고 이해성도 있고 남편은 참 참을성도 있는데, 부인이 막 계속 남편을 볶아대고 의심하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냥 시시비비를 다 따지면서 의심하고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고, 그리고 뭐냐면 이 부인 잣대로서 맨날 자기만 알아달라 그러고 일찍 들어와서 자기
도와주고 청소해주고 자기 얼굴만 봐주기를 바라고 남편은 할 일이 많은데 예? 그러면서 이렇게 남편을 심리적으로 볶아대는 겁니다. 남편이 12시에 들어올 수도 있죠. 1시에 들어올 수도 있고. 근데 그걸 갖다가 당신은 왜 1시에 들어왔냐, 왜 술을 먹고 들어왔냐 따지면서 당신하고 살겠니 못 살겠냐 하면서 시시비비를 거는 겁니다. 그리고 뭐 눈사롱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손님 만나서 술 마실 수도 있지요. 근데 그걸 가지고 왜 눈사람 갔다 왔냐, 왜 노래방 갔다 왔냐, 응? 하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따져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, 또 남편이 인품이 모자라서 부인을 막 의처증이 있고 소위 말하면 아내를 공연히 시장만 갔다 와도 의심하고 그 친구만 만나고 와도 어떤 놈 만나고 왔냐 의심하고 또 이렇게 뭐냐면 그 남편 역할도 못하면서 큰 소리만 치고 남편 역할을 못하는 게 몇 가지인지 아시죠? 자, 얘기해 드릴게요. 우리나라 남성분들 반성하시라고 얘기해 드리겠습니다. 첫째, 돈을 많이 못 벌어다 주고 두 번째, 잘 보세요. 부인을 개무시하듯이 무시하고 세 번째, 밤에 잠자리도 원만하지 못하고 대표적으로 일단 세 가지를 들을 수 있죠. 그리고 거기 나아가서 인격적, 인품적 결함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죠. 절제력도 없고. 그래가지고 아내를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. 또 하나, 막 술 먹고 늦게 들어와가지고 막 잠 못 자게 한다든가 괴롭힌다든가, 아니면 저 화투 치다 온다든가, 경마장에 갔다 온다든가, 등등의 이런 식으로 문제점을 야기해서 부인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죠. 그리고 자기가 잘못하는데도 부인 잔소리는 듣기 싫은 거예요. 자기는 사방팔방 할 짓 다 해놓고 잘못을 해놓고 아내가 잔소리하면 그건 싫은 거야. 그래서 비인격적인 행동을 해놓고 아내를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남자. 이 또한 이혼 이유가 된다. 이혼 사유가 된다.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인격적 결함으로 이혼하는 경우도 있다. 그러면 다시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. 사주팔자의 질량이 높고 낮음이 달라서 서로가 따라가지 못해서 열등감, 불만, 스트레스가 와가지고 결국 갈라지게 만드는 경우. 또 궁합이라든가 극하는 기운이 서로 치기 때문에 결국은 깨지는 경우. 세 번째는 인품의 결함으로서 어느 한쪽이 문제를 심각하게 일으켜서 싸움이 커져서 갈등이 커져서 결국은 이혼하는 경우. 그러면 지금 이 세 가지 이유 말고도 더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드린 거죠.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? 부부들이 이혼할 때 성격 차이. 근데 성격 차이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성격이. 성격 차이가 있고요. 성격 차이가 있습니다. 알아들으실 분은 알아들으셨을 텐데. 자, 다시 할게요. 성격 차이가 있고 성격 차이가 있다. 아셨습니까? 네. 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성격 차이라는 것은 대화가 안 통하고 말이 안 통하는 거죠. 그리고 서로가 생각하는 바가 너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관념이 다르고 너무나 서로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. 이래가지고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바로 성격 차이고, 성격 차이는 잠자리가 안 맞고 모든 리듬이 안 맞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남편은 밤에 아주 활동적이고 여자는 밤에 힘을 못 쓰고, 또 부인은 밤에 힘을 잘 쓰는데 남편은 밤에 힘을 못 쓰고, 서로가 밸런스가 안 맞고 또 이렇게 부부 잠자리가 서로가 리듬이 안 맞다 보니까 원만하지 못하고, 또 이렇게 성생활이 원만하지 못하고, 그리고 뭐 10년에 한 번 할까 말까 이렇게 참 야한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
이렇게 이건 참 오해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부부 어떤 잠자리라든가 이런 관계가 1년에 한 번 또는 3년에 한 번, 10년에 한 번 연중 행사로 이루어지면서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, 이래서 이혼하는 경우도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이유를 여러 가지 이야기해 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이혼 사유가 있습니다. 근데 그 이혼 사유가 정당성이 있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부정당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 그 이유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부부는 절대적으로 100% 한 사람 잘못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어떤 사람이 70% 잘못이 있고 어떤 사람이 30% 잘못이 있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. 그러면 70% 잘못이 있는 사람이 더 큰 잘못이고 30% 잘못이 있는 사람은 작은 잘못이죠. 그래서 3대 7의 법칙으로 부인이 70% 잘못할 수도 있고 남편이 부인이 70% 잘못할 수도 있고 남편이 70% 잘못할 수도 있는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한쪽이 100% 잘하고 100% 잘못하는 법은 없다는 얘기입니다. 왜 그러냐면 사람은 지식인이고 생각하는 동물이고 항상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이에요. 그래서 내가 잘못을 하더라도 이쪽에서 계속 더 부채질을 하고 궁지를 몰 때 더 잘못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이쪽이 잘못을 하더라도 이걸 바르게 깨우쳐주고 품어주고 용서도 해주고 이해도 해주고 잘 유도하는 지혜를 쓰게 되면 이게 고쳐질 수도 있는 거예요. 근데 이쪽에서 잘못을 하니까 이쪽에서 더 부채질을 해요. 더 내몰아. 또 이쪽에서 잘못하니까 이쪽에서 더 못된 사람으로 몰아가지고 부채질을 해. 그래서 상호 간에 문제를 일으켜서 부부가 갈라지지 어느 한 사람이 100% 잘못이 있어서 갈라지는 법은 없다는 얘기입니다. 단지 7대 3으로 어느 한쪽이 문제가 더 클 수는 있다라는 거죠. 그러면 그 많은 부부 중에 남편이 70% 잘못 있는 경우도 있고 부인이 70% 잘못 있는 경우도 있다.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부인 쪽에서 이해성이 부족하고 참을성이 부족하고 포용력이 부족하고 또 남편을 이렇게 궁지에 몰고 남편을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이렇게 남편을 품어주지 못해서 이혼하는 통계가 더 많습니다. 그래서 실제 남편의 과실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. 그 원리를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 여자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. 남편 편드는 거 아닙니다. 남자 편드는 거 아닙니다. 여자는 가정을 다스리는 에너지가 70%예요. 음적인 기운이고 남자는 밖으로 활동하는 영역의 기운이 70%고 그러면 남편은 사회생활하면서 밖으로 활동하는 에너지가 70%고 여자는 살림하면서 안으로 쓰는 기운이 70%다. 그러면 가정을 지키는 힘은 여자한테 70%가 있다라는 겁니다. 30%는 남편한테 책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유불문하고 여자는 가정을 책임지는 기운이 70%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봤을 때 아내가 비틀어가지고 이혼하는 애가 많다. 아내가 비튼다는 말은 성격을 못 맞추든 바가지를 심하게 긁었든 남편을 의심을 했든 궁지에 몰았든 아니면 외도를 했든 바람을 폈든 어떤 이유가 됐든 여자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혼 가능성은 70%입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가정이 깨지는 비율을 보면 남성이 잘못해서 깨지는 경우가 30%고 여성이 가정을 잘못 이끌어서 깨지는 경우가 70%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걸 듣는 여성분들은 뭐 저래, 뭐 남자라고 남자 편드는 거 아니야? 이렇게
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이 대자연의 법칙은 절대 불변하다. 남자는 거칠고 양성의 기운이고 밖의 일을 보는 사람이고 여자는 음적이고 정적이고 가정을 다스리는 기운이기 때문에 여자가 가정을 잘못 다스리게 되면 가정은 걷잡을 수 없이 비틀어지게 되며 깨지는 쪽으로 갑니다. 그리고 남자는 강하지만 아주 애 같은 아주 여린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. 애기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. 강하면서도. 그래서 아내가 잘 지혜롭게 품어주고 유도를 잘하면 굉장히 개선되기가 쉬워집니다. 물론 남자도 아내를 잘 품어주고 잘 대해주고 존중해주면 역시 아내도 돌아올 가능성이 있지요. 근데 확률적으로 아내가 품어주고 아내가 노력을 했을 때 남편이 돌아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겁니다. 왜 그러냐? 여자는 음적인 기운이고 70% 기운이고 품어주는 기운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기운이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는 에너지가 70%이기 때문에 여자가 노력했을 때 이혼 확률은 훨씬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. 여자가 노력을 안 했을 때 이혼율은 70%나 높아진다는 얘기고 그래서 남자, 여자 이혼할 때는 다 책임이 있어요. 그래서 어떤 집은 남편의 책임이 커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여성이 문제가 있어 이혼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나라 전체 통계를 내면 여성이 가정을 비틀어서 깨지는 경우가 70%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. 여기까지는 이혼이 왜 이루어지는지 그 단계를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그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게 하는 것이며 이혼하고 나서 후유증이 없는지 아까 그 답을 물으셨죠? 어떤 사람은 이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정말 윤택하게 사는 분이 있어요. 그리고 어떤 분은 이혼해가지고 우울하고 치졸하고 침울하고 뭐예요? 막 그냥 뭐라고 할까 되는 일도 없고 정말 외롭고 슬프고 이런 분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이혼을 하면 바르게 하는 것이며 그 후유증이 없는지도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